자, 오늘은 여러분의 답답한 경제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활명수 같은 그분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탄산음료와 같이 시원하고 활명수와 같이 속을 뻥 뚫어주는 남자, 화요일의 남자 양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어쨌든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뭐 지난하다고 해야 될지 약간 무더위와 폭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저녁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한쪽을 바라보면서 막 휴대폰을 사진을 찍고 계시길래 보니까 슈퍼블루문이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을 막 찍으시던데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올해도 수학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네. 수학의 계절 가을이 너무 많은 성큼 생각을 다가왔구나. 했나요? 달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서 그 뉴스를 보던 것 중에서 네. 이제 더 낸 의료비를 돌려드릴 테니 국민건강보험 환급을 신청하세요라는 이제 뉴스를 접하고 나서 우리 동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좀 약간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주대님은 혹시 2조 5천억 하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남의 돈. 남의 돈. 2조 5천억 남의 돈. 네. 내 돈은 아니구나. 네. 뭔가 평생 만져둘 돈은 아닌 것 같아서 뜨악하는 그런 생각. 네. 네. 궁금해집니다. 무슨 돈이에요? 역시 참 이게 척하면 척인데 2조 5천억 하면은 참 손가락으로도 셀 수 없는 그런 돈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 돈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그 가입자가 그 본인 부담 상한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상한 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총 의료비라고 합니다. 아니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도 더 낸 의료비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료로 납입하는 돈도 한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도 이상으로 냈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국가제도의 어떤 하나의 복지제도의 하나인데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선 제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잠깐 드리면 네. 이 정확한 명칭은 본인 부담액 상환제도. 라는 건데 이제 공단 홈페이지 가보시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의 그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그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납입을 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저희가 실손보험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영수증을 딱 보면은 급여와 비급여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있어요. 공단 부담금은 공단에서 내주는 건데 그 급여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 그것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분위를 1에서 10분위까지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1분위 같은 경우는 급여에서 그 본인 부담금이 8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의 모든 금액들은 본인이 물론 결제를 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에 의료비를 돌려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 분위를 1에서 10까지로 구분을 하고 1분위는 연간 83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 그 네. 초과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을 한다. 이거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진료비 내역에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은 개인마다 납입하는 상한선이 있다.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인데 소득 분위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소득 분위가 아무래도 낮으면 그 1분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83만 원 이상만 초과가 되면은 이제 그 이상의 모든 비용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10분위는 더 많은 금액을 초과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소득 분위보다 어떤 치료를 많이 받았느냐 뭐 예를 들면 중증 치료라든지 뭐 산정 특례를 받더라도 또 치료가 장기화되면은 이제 금액이 쉽게 초과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혜택의 어떤 그런 그 효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분위가 소득이 낮은 분이고 10분위는 고소득. 상대적으로 높으신. 예. 그래서 우선 뭐 21년 통계를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린 1분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연간 그 이하 되시는 분들이고요. 10분위는 한 7,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소득 수준 생각하면 그렇게 막 10분이라고 해서 엄청 막 그 몇 억 이상의 고소득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예,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제 1분위 같은 경우는 83만 원 초과분이고 반대로 10분위는 이제 보시다시피 598만 원 초과분부터 국가에서 급여의 그 본인 부담액 이 초과된 거를 보장을 해주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2조 5천억 원 여기에 대한 환급 대상, 환급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무려 186만 명인데 이 중에서 재미있는 통계가 85%는 1에서 5분위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전에 주디님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그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이 전체 대상자의 65세 이상의 노령자분이 또 그 중에서 53.7%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좀 이게 요약해 보면 소득 분위가 낮고 그리고 노령자 분들이 받으실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이니까 환급금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전해주신 그 이야기를 토대로 또 질문을 드리면 네. 내가 또는 우리 부모님이 지난해 의료비를 좀 많이 지출한 것 같다.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지출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 신청을 하고 싶으실 텐데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그 보통 8월 정도에 해마다 이렇게 그 보도도 하고 이제 우편물 발송이 되는데 우선은 공단에서 우편물을 통해서 개인에게 환급금 신청을 하셔라라는 이제 안내를 드리고요. 이제 공단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을 그래서 무조건 찢어 버리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라고 내용을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환급금이 이제 얼마가 나온다. 왜? 마이크랑 이렇게 지금도 일자로 그런가요? 일자로 이렇게 되면 일자로 안 돼요. 이렇게? 일자로. 방송 경력이 꽤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지금 저희 PD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자료가 안 보여. 올렸다 내렸다. 노안이요. 어쨌든 다시, 이제 공단에서 우편물이 날라오면 그거 확인하셔서 전화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시고 혹시 그 사이에 주소가 변경되신 분도 계시겠죠. 이사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공단을 통해서 주소 변경 신청도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야 우편물 언제 기다려요. 바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시고 바로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편물이 오긴 올 건데 우편물을 기다리기가 조금 좀 힘들다. 나는 우편물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서 초과금을 한번 조회해 보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익한 제도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몰랐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 환급 대상액을 1인당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약 132만 원 정도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아직도 잘 안 들리나요? 왔다 갔다. 더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제도는 본인이 놓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챙겨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본인의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이 올해부터는 작게는 뭐 4만 원에서 연간 많게는 최대 400만 원까지 그 기준이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얘기 뭐냐면 상한액 기준 자체가 올라가면 그 금액 이상을 써야지 돌려받을 금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게 더 조건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 또는 주변 분들 중에서 작년 또는 이제 앞으로 뭐 올해 병원 치료를 좀 적지 않게 받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주변에 얘기를 좀 해주셔서 혜택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이 제도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지금 실손보험하고 약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2009년 9월 이전에 실손을 가입했는지 또는 그 이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요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제도 본인이 놓치거나 신청하지 않았을 때 나라에서 그냥 챙겨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입 중인 실손보험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2009년 9월 이전에 실손을 가입했는지 이후에 가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살펴보는 게 좋다. 그러면 2009년 이전에 실손을 가입한 경우랑 이후에 가입한 경우랑 뭐가 다릅니까? 네, 간단하게는 2009년이라고 하는 건 실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포인트. 그게 바로 그 전에는 모든 보험사들이 실손을 판매했지만 각 보험회사별로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이었다. 약관 내용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근데 2009년 9월 혹은 이제 10월 그 사이에 실손보험의 약관이 표준화가 되면서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그 실손 보장을 하게 되었고 약관도 다 표준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점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여기 약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아까 뭐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본인 부담금에 초과되는 부분들은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거를
실손해서 또 보장해주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좋긴 한데 2번 보장을 받는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중복 네. 보장. 네. 그래서 물론 이거 자체도 논란이 많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약관에 삽입을 해서 보험회사가 그 부분은 우리가 보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제 내 기준이 83만 원인데 내가 이제 그 금액을 넘어섰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즘 그 상품들은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해서 요 초과되시는 금액은 저희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 공단에 신청해서 받으세요라고 이제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표준화가 되기 전에 그 약관에는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르고 또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서 뭐 공단에서도 받고 실비청구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이 지금 좀 전에 그 말씀드린 요즘에는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보장을. 그거를 적용시켜서 예전에는 그 내용이 약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안 해주는 그래서 논쟁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분들하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4부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돈키호테. 잘 들려요. 네. 돈키호테 청취자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제 직업군도 사실은 되게 각양각색 다양하신데 그렇죠. 보통은 직장인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법인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뭐 경제 이슈라든지 개인의 재무, 보험, 뭐 노후 이런 정보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또 사업장이야말로 내 몸 이상으로 중요한 우리 가족의 생명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보장 이상으로 사업장에 대한 보장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험을 사장님이 가입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좋은 질문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선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또는 유통회사 하시는 분, 뭐 공장에서 제조업 하시는 분, 카페, 음식점 다양한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 네. 그 사업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우선 이제 그보다 크게는 사람에 대한 부분, 임직원에 대한 부분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에 대한 부분과 그 사업장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과 그 장소에 대한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업종이 참 다양하다라는 말씀과 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정보를 오늘 좀 주시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방금 저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장은 임직원과 사업장 자체, 즉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라고 하는데 물건에 대한 보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주변 이제 사장님 중에서 이제 경기 지역에서 규모가 꽤 큰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희 협찬해 주세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맛있는. 그래서 조리하시는 분, 뭐 서빙하시는 분, 또 뭐 직원 관리하는 매니저분들에서 거의 한 30명 정도의 직원분이 계세요. 진짜 음식점에. 크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위험 보장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뭐 예를 들어서 조리 중에 뭐 화상을 입거나 다치는 경우 같은 뭐 상해 사고는 물론이고, 또 이제 직원 복지 차원에서 뭐 질병 관련한 보장, 예를 들면 뭐 암 진단비나 입원비,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직무하고 연관성은 당연히 뭐 크진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보장도 사실은 뭐 사업주 입장에서 원하면 또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복리후생 차원에서. 네. 그리고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우리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도 보상을 해주고 또 세금 관련해서도 납입보험료의 비용 처리를 통해서 절세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체 보험을 가입한다면 직원분들을 위한 복지는 물론이고 사업주에게는 세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비용 처리도 가능하다. 근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산재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단체보험까지 따로 가입을 해야 되나? 산재보험만으로는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렇게 예리한 지적이신데 오늘 예리한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원들을 위한 산재보험은 당연히 뭐 나라의 뭐 공적 제도고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우선 직무
이 일과에 내가 우리 임직원이 직원 종업원들이 하고 계시는 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따지고요. 또 사고 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이 산재 보상금으로 나가는 비용하고 네. 법원의 판결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대표가 굉장히 대표 입장에서는 난감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단체 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에 내가 이제 원하는 수준의 보장 보험료 이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설정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적제에 대한 산재보험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산재냐 아니냐를 두고 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사업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부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업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음식점의 경우에는 보통 화재보험 가입하면 되는 거죠? 물론이죠. 제가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뭐 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기본 계약이 바로 이제 화재에 대한 보상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드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주계약이 뭐 사망인 경우도 있고 뭐 암 진단인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런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화재가 기본 계약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건물, 뭐 집기 시설 그리고 음식 재료 같은 이제 동산 이런 것들을 기본 계약으로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그 계약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고 만약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뭐 고가의 기계 장치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뭐 리스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기계 장치도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계약으로 우선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화재보험을 들면은 이게 다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요. 기본 계약에다가 뭐 이런 기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까지 다 꼼꼼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본인이 직접이라기보다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되면은 이제 해당 뭐 설계사분들이 이제 그렇게 가입하신다고 안내를 다 해주실 거예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특약에서 보장하는 것들이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이제 의미하는데 배상 책임 하면은 이제 동키호테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거는 개인 보험의 이제 배상 책임.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타인에게 우연한 사고로 끼칠 수 있는 어떤 피해 보상 같은 걸 해주는 그런 특약인데 사업장도 이런 영업행위를 하면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져야 할 어떤 인적 또는 물적 이런 피해 보상금을 보장하는 걸 이제 영업 배상 책임이라는 그런 통칭을 사용해서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하부적으로 보면은 음식점 같은 경우는 뭐 음식물 배상 책임 또는 뭐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또는 주차장 배상 책임 등과 같이 사업장에서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음식물 배상 책임,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주차장 배상 네. 책임 뭐 이런 식으로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은 전에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다른 시간에도 좀 짚어주신 적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거나 뭐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그러면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통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실제 사례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손님이 이제 빵집에서 빵을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드셨는데 빵 속에서 돌이 나왔다.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이빨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음식물 배상 책임에서 이제 손님에게 물어줘야 될 치아 치료비 또는 뭐 이제 교통비 이게 만약에 임플란트 이런 게 깨지면 또 비용이 크게 들 수 있겠죠. 뭐 휴업으로 인한 어떤 손해까지 사업주가 손님에게 배상해줘야 될 이런 피해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법적인 그런 배상 책임들을 사업주를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대신해서 이제 이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빵 속에서 돌이 나왔대요. 저도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뭐 글쎄요 한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보면은 왜 햄버거 패티에서 막 뭐 씹히지 않아서 보니까 그 안에 뭐 먹지 못할 것들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뭐 보상 문제도 보상 문제지만 음식은 좀 믿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음식물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게 있으면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반적으로 다 보상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교통비까지도 보상이 된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배상 책임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주차장에서 어떤 발생되는 사고를 보상한다는 건데 이제 주차장도 어떤 그 보통 사업장 음식점을 보면은 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옥 외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 사례는 이제 식당 밖에 옥외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고였는데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손님의 차량을 이제 주차 그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네. 직원분이 이제 출차를 이렇게 안내하시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편도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건너편에 반대편 차가 이제 건너오고 이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살짝 이 그 중앙선을 이제 침범해서 넘어갔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접촉 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상대편 이 그 피해 차량에 가족분들 4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치료비랑 차량 수리비 합쳐서 약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피해 금액이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보상을 해드렸었고 한 가지 다른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이것도 황당한 사례이긴 한데 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 화단에서 이제 제초 작업을 하던 직원이 이제 예초기 있죠. 예초기 그걸 돌리고 있었는데 그 예초기를 돌리다가 그 돌멩이가 이렇게 튀면서 많이 튀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손님 차량의 유리가 이제 파손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 차량의 수리비를 이 마찬가지로 주차장 배상 책임에서 보장을 해드리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이외에도 사실 뭐 수많은 뭐 경우가 있지만 뭐 시간 관계에서 다 전해드리지는 좀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사업장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탄탄하게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이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만약에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뭐 이렇게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는 수리비가 비싸니까요. 네네. 이런 것들을 배상을 해줬어요, 보상을. 네. 그러면은 사실 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특약들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제가 이제 기본 계약은 화재고 이런 영업 배상 책임들 같은 경우는 특약 형태로 가입을 하는데 대부분의 특약들이 그 장기 보험이라고 해서 화재와 같이 매달 얼마씩 해서 뭐 짧게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거는 그 보험 기간 안에 사고가 났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이 계속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동차 보험처럼 1년에 한 번씩 또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짜리 주차장 배상 책임, 물론 주차장 배상 책임은 대부분 뭐 물론 연간 단위로 가입하는 거긴 합니다만 이렇게 연간 단위로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많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갱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를 크게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 부담금을 크게 올리거나 심지어는 뭐 인수를 안 해주거나 그러면 또 다른 회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입하실 때 좀 신중하게 그 비교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장기 보험의 형태로 매월 가입하시는 게 그러네요. 좋고 그게 불가능한 특약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여러 회사를 비교해서 조건 따져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건강보험처럼 20년나 100세 만기처럼 뭐 그렇게까지 길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 보통 한 5년 정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좀 길게 장기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화재보험의 주계약과 특약부터 음식물 배상 책임 그리고 주차장 배상 책임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상한 제도. 나와 우리 가족이 환급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조회해보자. 네, 둘째, 사업장 배상 책임 보험. 우리 사업장을 지키는 보험들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남자 경제사이다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